이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은 이걸 왜 덧셈 정리라는 이름을 붙였을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야,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더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더해야 되는 게 그것을 무슨 정리라는 이름을 가져와가지고 이것이 무슨 마치 뭐 엄청나게 뭐 대단한 것이냐 우리끼리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덧셈 정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힘들게 공부할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하던 확률 그냥 구해서 더해주세요. 그게 다시 덧셈 정리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지. 자, 여기 보면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어떤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뭐 이렇게 확률의 뭐 합집합은 요거다,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 이미 집합에서 한번 배웠었어. 우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 할 때, 자, N, A, 합집합, B는 N, A 더하기 N, B 빼기 N, A 교집합 B 이런 거 기억나? 그지? 이게 그냥 N 대신에 P만 붙여놓으면은 이게 성립한다는 거야. 자, 봐봐. 확률이라는 것은 이래. 전체 집합 확률에서는 자,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고 어떤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어떠한 사건은 우리가 A라고 명명한 사건과 B라고 명명한 사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이야. 그런데 A의 사건은 3의 배수인 주사위에 눈이 나올 사건이라고 하고 B가 나올 사건은 소수의 눈이 나올 사건이라고 한다면 한번 보자. 여기 1은 여기 있어야 되고 2도 여기 있어야 되고 3이 여기 있어야겠지. 그치? 그리고 4는 얘도 아니야. 그리고 5도 얘야. 그리고 얘는 6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소의 개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얘네들이 나올 확률이란 건 뭐야? 결국 전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3 다 더하면 1이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확률이란 것은 전체 확률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조금 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거의 확률 계산할 때 되게 많이 사용을 해. 나중에 조건부 확률 같은 거 할 때는 더 많이 사용해. 그래서 어떤 확률,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한 번 째주면 된다 이거야. 왜냐면은 자 요거 한 번 더하고 요거 한 번 더하면서 여기 가운데 요 두 번이 두 번 더해졌잖아. 두 번 더해지는 바람에 한 번은 빼줘야 된다 이 얘기야. 이 별거 아닌 그런 얘기고. 자, 만약에 우리가 사건 중에 배반 사건이라는 거 본 적 있지? 배반 사건. A랑 B 교집합이 없는 걸 우리 배반 사건이라고 해. 만약에 자, A랑 B가 배반 사건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자, NP A 합집합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합집합 B는 P A 더하기 P B 이렇게 되겠지. 교집합이 있지도 않은데 뭐 하겠어. 세밭이라는 거 혹시 아니?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거 세밭이 본 적 있어? 내 예전에 봤던 그 세밭이 중에 한 영상에 내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하나 있어. 그 사람마다 잠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대. 자기가 딱 피로가 풀리고 정말 제대로 이제 다음날 활동을 제대로 재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대. 근데 나에게도 그 시간이 정해져 있겠지. 근데 그 시간을 못 채우고 자면은 그 다음날에 사람이 그 자기의 안 좋은 습관들이 나오기 시작한대. 있잖아, 내가 한 3일째 잠을 못 잤어. 일이 많았어. 3일째 거의 잠을 못 잤어.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고 들으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너무
자, 계산 실수도 계산 실수지만 막 폭언과 폭행 뭐 이런 게 나왔으니까 말을 잘 들으셨네요. 지금 되게 그래서 정신이 없기는 해 지금. 자, 그래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확률을 딱 주어졌을 때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사건, A 사건이 일어나거나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같은 경우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덧셈 정리, 이게 덧셈 정리야 사실은. 이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덧셈을 할 때는 그냥 확률 자체를 구해가지고 더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 문제에서는. 왜 그러냐면 봐봐. 이럴 확률인 경우의 수는 이럴 확률과 이럴 확률을 더하시고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자, 이 확률을 더하세요. 이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 구해야 되는 확률을 내가 2개, 3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더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야. 뭔지 알겠지? 자, 여기 쭈루루루 나와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너무 많이 나오지? 여사건의 확률 자, 이것은 조금 나는 요렇게 가르쳐주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냥 요것은 요렇게 외워도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지금 생각에서는. 봐봐. 적어도 이런 말이 나오면은 여사건을 한번 활용해 볼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여기도 나오지 않니? 땡땡땡 안 나오네.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보기 문제 정도 같은 경우에서는 굳이 여사건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 그런데 실제 이제 너가 문제 출제되는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여사건의 확률을 사용해야 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게 될 거야. 아주 많이 보게 될 거야. 이제 여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냐면은 어떤 사건, 내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에 여사건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냥 이렇게 쓰면 돼. 그럼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돼? 전체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은 당연히 A의 여사건의 확률이 되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저 확률을 계산할 때 1에서 이 여사건을 빼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하면은 자, P의 A라는 것도 결국 1 빼기 P의 A의 여사건 요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구하기 좀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얘를 구해버리는 거야. 그럼 바로 얘가 되니까. 자,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은 여사건으로 구해야지 한 다음에 얘를 구해놓고 얘를 써버리는 애들도 되게 많아. 답을. 내가 자주 그랬어. 이렇게 써버리지 않게 꼭 이래서 여사건인 경우에는 여사건이라는 것을 네가 반드시 어디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지 조금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야. 자, 여사건의 확률과 확률의 덧셈 정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막 어렵게 막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막 증명을 해주고 그러진 않을게. 일단 어떤 거야? 자, P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교집합은 얘는 자, 여사건과 여사건의 교집합이야. 그러면은 얘는 1에서 P, A, 합집합, B 요걸 뺀 것이 바로 여사건이 될 거야. 자, 왜 그런지 이따가 고민해볼게. 다시 한번. 자, 요번에 P, 자, A의 교집합, 합집합, B의 교집합은 어떻게 해서 1 마이너스 B, A, 교집합 B가 되겠지. 뭐 비슷하게 나오겠지. 자, 너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서 얘기를 해줄게. 봐봐. 자, 전체 집합이 있고, 자,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A의 여집합은 요 전체지. 그지? B의 여집합은 저 전체야. 그럼 얘랑 얘의 교집합은 어디가 되냐면은 얘가 돼. 이 바깥에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지. 그런데 얘는 합집합이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합집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포함이 돼버려. 그치? 그러면 여기만 남는 거야. 여기만. 그치? 그럼 결국 전체에서 이 교집합을 뺀 거, 요거만 빼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그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안 나와. 이 마플 교과서가 안 했지만 좀 투머치한 감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유형 문제들은 있잖아.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유형 문제 다 다루고 있어 정말로. 그러니까 한 번쯤 다 보면은 별거 없지 않니? 자, 그리고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하니? 아, 드모르간의 법칙이 아니구나 이거는. 차집합과 여집합 여기 교집합이었나? 아, 이런 거 있었어 혹시? 자, 나 오늘 안 좋은 습관이 나오는 거야. A에서 B를 빼면은 얘는 우리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나왔었지. 여기 사용한 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야. 덧셈 정리를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집합에서 사용했었던 대부분의 그 연산 규칙을 여기 확률에서도 다 거진다. 그냥 큰 문제 없이 바로 다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그냥 또 계속 확률을 구하는 건데, 봐봐. 1번 보면 이런 거야. 결국에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것은 물론 이것을 이용을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문제야. 버스 또는 자전거를 이용할 확률을 봅시다. 송인의 반 학생 36명이 통화순환 전화했더니 버스 8명, 자전거 15명, 버스와 자전거를 모두 이용한 학생은 6명이었다. 이거 그냥 지금 봐봐. 뭐 다른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집합 문제야 이게. 집합 문제에서 이런 문제 많이 나왔잖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송인의 반 36명 중에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뭐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이런 애들 다 구하라는 거지. 버스 자전거 아니라 뭐 걸어 다니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무슨 통학차를 타고 다니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에는 얘네 둘만 우리가 찾아내서 전체 36명 분의 그거를 찾아내면 된다는 거야. 이게 덧셈 정리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자,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는 이것은 이게 배반 사건이니까 그렇게 되고, 자, 여기 지금 문제를 여기서는 있잖아. 지금부터는 조금 확률을 구하는 것보다도 확률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또 어떻게 연산을 하는 그런 법칙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념 익힌 풀이 같은 경우들은 정말로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어. 특히나 왜 이런 식으로 풀었을까? 왜 이런 식으로 풀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 특히나 지금 보면은 눈에 딱 봐도 앞으로 계속 그럴 거야. 뭐 퍼뮤테이션이 안 나와. 다 컴비네이션으로 끝나. 자, 확률부터는 거의 다 그냥 컴비네이션만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테니까 이 컴비네이션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문제들 조금 보시면 되고요. 마플 개념 익힘 4번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되게 자주 출제가 돼. 아주 쉬운 문제로. 그냥 단순 계산 문제거든. 이거 분수 계산할 때 통분 잘못하는 애들 가끔씩 있다. 고등학생식이나 돼가지고. 한동안 안 해보다가 초등학교 때 하던 거잖아. 그 통분이란 거는. 그래서 이거 갑자기 한다고 해가지고 이 통분 어떻게 하지? 이런 애들이 있어 가끔씩. 그러니까 그러지는 맙시다. 내 마음이 너무 아파지거든 그러면은. 그래 봐봐. 그럼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여사건의 확률 6번 보면 적어도 이런 거 했을 때는 봐봐. 15개의 제비 중 8개가 당첨 제비래 여기선. 그런데 이 중에 임의로 2개를 동시에 뽑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자, 1번 1번 볼 거 없고 적어도 1개는 당첨 제비일 확률. 그러면은 적어도 1개가 당첨 제비라는 것은 내가 2개를 뽑았잖아. 1개가 당첨 제비인 경우 내지는 2개가 당첨 제비인 경우 두 가지를 다 구해서 더하면 돼 사실. 그렇지? 그러면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면 2개를 구해서 더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2개 다 당첨이 아닌 경우를 빼면은 내가 뽑은 것 중에 전부 다 당첨이 아닌 거면은 아니면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당첨인 거잖아. 2개 다 당첨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부터 그냥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 다음에 1에서 그 아닌 당첨이 아닌 확률만 빼버리면은 둘 중에 하나 내지는 2개 다가 당첨될 확률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내용이라는 거야. 자, 지금 이게 이제 156페이지하고 157페이지가 바로 이런 거야. 봐봐. 이 여사건의 확률이 적어도만 있었을 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적어도만 있다고 해가지고 적어도가 없어요. 그럼 여사건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것을 잘 안 가르쳐줘. 처음엔 진짜 안 가르쳐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다 보니까 적어도가 많긴 많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 이렇게 다 가르쳐주는데
자, 여사건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항상 문제를 봤을 때 여사건이라는 것을 좀 활용하는 게 괜찮을까? 라는 그런 마음속에 확률을 구할 때 그 마음속에 그 마음가짐을 항상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돼. 여사건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가짐. 이게 굉장히 여사건을 했을 때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자, 이게 지금 단원 확률의 덧셈 정리 끝이야. 이거 다 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곱셈 정리하고 조건부 확률이거든. 아마 1학기 중간고사는 조건부 확률 전까지 뭐 독립과 종속 요 정도까지가 될 확률이 높아. 덧셈 정리까지는 아니면은 요거 다음에 나오는 조건부 확률 할 때 보면은 조건부 확률에서 독립과 종속이 있는데 사건의 독립과 종속 이거 다음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아마 여기 조건부 확률까지가 저기 시험 범위가 되거나 조건부 확률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 정도가 이제 우리 중간고사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 일단은. 어쨌든 우리 지금 오늘 노래는 요 학기를 다 끝내고 가야 돼. 알겠지?